안녕하십니까. 캔부스의 손이사입니다. 오늘은 권리 분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 순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배당이란 말은 낙찰 대금을 가지고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들이 많겠죠. 이 이해관계인들이 돈을 받아가는 순서, 먼저 받아가는 사람은 대부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나중에 받아가는 사람은 돈을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매에 있어서 배당이라는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순위로는 경매를 집행하는 데 드는 경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흔히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경매에 드는 게임비라고 생각하시죠. 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2순위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본다면 2순위는 소액 임차인, 후순위로 들었다면 10원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는 소액 임차인들을 돈을 제일 먼저 챙겨준다 그랬죠. 자,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근로자 임금 채권, 사장님 나빠요. 근로자들이 돈을 못 받으면 소액 임차인과 같이 2순위로서 제일 먼저 돈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임금 채권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만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순위, 여기 5순위로 가서 일반 임금 채권으로 나중에 받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당해세, 당해부동산에 해당되는 세금, 경매 목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말하는 거죠. 자, 세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국세와 지방세. 종류는 이렇게 있지만 여기 배당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종류는 국세는 세무서에서 발행하고 지방세는 구청에서 발행한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 4순위로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등기부에 나오는 근저당이라든지 가등기, 전세권,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이때 돌려주는 거죠. 생각보다 늦게 돌려주죠. 그리고 5순위는 일반 임금 채권, 6순위로는 조세 채권, 7순위 공과금, 8순위 일반 채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원칙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원칙에는 모든 예외가 있기 마련이겠죠. 세금 문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죠. 세금. 6순위의 조세 채권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흔히 세금 신고를 언제 하죠? 양도세, 부동산을 팔고 나서 양도세 신고를 한다. 이거는 신고 납부를 하죠. 신고일 기준이 바로 신고일 기준일과 그리고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만히 있어 날라오죠. 요거는 고지서 발부일. 요 두 가지 기준일을 일반적으로 법정 기일이라고 합니다. 이 법정 기일이 만약에 나의 근저당이나 임차인의 전입신고일보다 빠르다. 세금은 고지서 발부하자마자 바로 체납을 압류하지 않죠. 바로 압류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된 등기부의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압류된 등기부 날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 법정 기일이 언제인가를 먼저 따지는 거죠. 이 두 가지 법정 기일이 근저당 기일이나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보다 빠르다 했을 때는 이 조세 채권이 바로 3.5순위로 점프를 해서 돈을 먼저 받아가게 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전세 구하러 부동산 가면 어떻게 얘기하죠? 소장님들이 권리관계를 등기부를 떼보고 권리관계가 없구나, 대출이 없구나 했을 때는 권리관계 깨끗합니다 하고 안전하다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집주인이 집이 굉장히 많고 아니면 중소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만약에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세금 문제를 부가세를 안 냈다, 사업이 어려워서 부가세를 안 냈다, 부가세가 보통 10%죠. 이 10%를 안 낸다면 중소기업이면 몇 억이나 몇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금이 나의 보증금보다 날짜가 빠르다면 세금을 먼저 가져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무서운 거죠. 자, 세금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본다면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개시를 통보를 합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무조건 통보하는 것이 세무서나 시군구청이라는 거죠. 세무자의 세금 체납 내역을 법원에 교부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당해세와 일반세를 청구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 당해세는 근저당 선수 임차인보다 무조건 먼저 배당을 받죠. 당해세, 당해부동산에 해당되는 세금. 그리고 이 법정기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신고일 기준과 고지서 발급일
기준. 이게 법정 기일이라 말씀드렸죠. 이 당일세는 혼자 먼저 받아가고요. 나머지 일반세와 담보물권 임차인들 권리순서 발생 순서 날짜대로 배당을 받아간다. 당일세 먼저 받아간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계시고요. 자, 한번 이 말이 어렵다 생각했을 때는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권리순서를 본다면 17년 3월 가가 임차인이 먼저고요. 자, 나, 근저당, 다, 압류, 특히 당일세, 라, 압류 2천만원 일반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경매가 들어갔죠. 마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다가 당일세. 이 당일세가 바로 3천만원. 이 당일세 3천만원이 배당을 해본다면 당일세는 제일 먼저 받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일세는 먼저 3천만원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압류와 임차인과 근저당 요 세 개의 날짜가 날짜 비교를 해서 권리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가는 거죠. 순서대로. 자, 그래서 만약에 낙찰 금액이 2억 8천만이라고 했다 친다면 첫 번째 3천만원 당일세가 먼저 받아가고요. 그리고 압류 일반세가 2천만원을 먼저 받아가고요. 날짜가 더 빠르죠. 그리고 임차인이 2억 5천을 받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앞에 3천만원 그리고 압류 2천만원 임차인까지 2억 5천 총 3억이죠. 3억이라면 낙찰 대금이 2억 8천만원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모자라죠. 그렇다면 말소 기준보다 먼저인 선순위 임차인이죠. 그래서 2천만원은 낙찰자가 인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이 무섭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보증금 인수 문제를 피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세금 압류에 대해서 이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법정 기일이 언제인지만 알면 됩니다. 하지만 이 법정 기일이라는 거는 우리 어디에 전화하면 되죠? 국세라면 세무서에 전화하면 되겠죠. 지방세라면 구청에 전화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세금의 종류나 금액이나 법정 기일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게 함정이죠.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법정 기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법정 기일 어떠십니까? 세금을 안 냈는데 집주인의 세금을 내가 낸다. 굉장히 심각하죠? 자, 법정 기일은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배당의 핵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배당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내가 인수할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확정일자,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배당 요구 여부를 확인하는 거 중요하죠. 두 번째는 세금 여부 확인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구청이나 세무서에 압류가 있는지, 자, 이 압류가 있다면 우리 어떻게 되면 법정 기일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흔히 하지 마라고 가면 더 하고 싶죠.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세금에 압류가 있다면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살 때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돈을 자기가 받아가야 되죠. 세금이 먼저 받아간다면 이 임차인들이 돈을 다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산다면 세금 문제가 걸려있다. 이럴 때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임금채권, 임금채권도 마찬가지죠. 임금채권도 여러분들이 흔히 개인이 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임금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먼저 돈을 주고 사장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액 임차인과 동순이기 때문에 먼저 돈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철거자가 들어가는 가처분이 있다면 후순위라도 조심하셔야 된다. 자, 요 네 가지만 오늘 배당의 핵심 뭐죠? 첫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 누군지. 두 번째, 세금 여부. 세 번째, 임금 채권. 자, 네 번째, 철거자가 들어간 가처분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입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입찰 방법과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캠프의 손희사였습니다.